안녕하세요. 도홍행쌤입니다. 오늘은 부부 갈등 속 답답해하는 것은 이것이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이해받기를 원하고 좋아합니다. 이는 나이나 사회적 경험과 무관합니다. 이는 명예나 지위, 학력과 소유와도 무관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이나 중요한 사람에게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부부나 가족 안에서 상호 이해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외도와 같은 참사를 겪고 나면 부부들은 상호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이에 화가 나며 울분이 폭발하기도 하죠. 그리고 감정 폭군과 직면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바로 이해받고 싶은 기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죠. 상호 이해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인데요.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 그리고 부부 갈등이 심한 부부들의 경우 의사소통이 비효과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호 이해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죠. 아울러 자신을 이해시켜 보려고 수많은 말들을 상대방에게 하지만 정작 상대방은 이해보다 오해나 곡해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제가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 하나로서 말을 많이 하면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다거나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다는 상상은 내려놓으라고 알려주죠. 그럼 왜 부부들은 서로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1차적으로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의사소통 이외로 손꼽을 수 있는 요인으로 행간을 들 수 있습니다. 행간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 글의 줄과 줄 사이 혹은 행과 행 사이 간격을 말하기도 하고, 둘째, 말이나 글을 통해 나타내려고 하는 숨은 뜻을 말하기도 하며, 셋째, 간음을 하다, 불륜을 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사소통과 관련한 행간은 두 번째 경우죠. 즉, 말과 글 속의 숨은 뜻을 말하는데요. 말기가 어두운 사람이나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말과 글 속의 숨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따라서 갈등 부부나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을 보면 말과 글의 행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의미를 파악하거나 상황과 내용을 해석하면서 부부간 상호 이해는 되지 않죠. 특히 인문학적 소양이 떨어지는 남편이나 아내는 인간 이해에 대한 것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부부간 갈등이나 외도와 같은 참사를 겪게 되면 말과 글의 행간을 읽어내지 못하고 엉뚱한 말이나 표현, 그리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답답해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상담사의 입장에서 아쉽고 안타까운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부부 갈등 속 답답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이해 부족이지만 상호 이해를 하기 위한 기초 지식과 기술 부족은 작은 문제와 갈등도 큰 문제와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말과 글의 행간을 제대로 읽지 못하다 보니 공감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응대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부들은 갈등과 문제 앞에서 답답해하며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물론 잔소리, 비아냥, 조롱, 언어폭력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부부관계는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고 부부정서는 불안정하면서 가정폭력, 외도, 이혼위기가 생기죠. 한편 부부가 갈등 속에서 답답해하는 이유는
각자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대한 성찰과 통찰 없이 상대방의 성격부터 신념과 가치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하기에 부부는 답답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되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생각하는 틀, 사고하는 틀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현상, 상황, 그리고 사람에 대해 해석하는 틀을 가지고 있죠. 이 중에는 인지적 오류나 선입견, 그리고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왜곡되는 경우나 과잉 일반화하는 경우, 그리고 흑백 논리나 임의적 추론 등으로 인하여 한쪽으로 경도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외도 상담하며 수시로 보는데요. 예를 들면 남성들의 경우 남자들은 점점점으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이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말하는 경우인데요. 과잉 일반화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또는 다른 예로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점으로 시작하는 문장들도 과잉 일반화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에 외도한 이유가 남자들은 다 그러기에 혹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등으로 자신의 외도 행위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은 갈등에 빠지기도 하지만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다며 답답해하는 것이죠. 부부 갈등을 해소하고 외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의사소통을 시도하면 할수록 싸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답답함이 증가한다면 문제 해결과 관계 회복은 요원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답답함이 누적되면서 신경증이 생기죠. 그래서 우울장애가 생기고 울분 조절장애가 생기죠. 답답함이 누적되고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후유증이죠. 따라서 부부 갈등이나 외도 문제로 부부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즉시 상담 치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의사소통 관련 부부 상담은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울러 비폭력 대화와 같은 방법을 터득하는 것도 부부 갈등과 외도 문제, 그리고 이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며 배려와 위로받고 싶지만 그거 못지않게 이해받고 싶은 욕구도 강합니다. 따라서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소통을 해야 하며 대화와 소통은 말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화자와 듣는 청자가 적절한 상호작용 속에서 행간도 이해하고 정서적 공감도 해야 의사소통이 좋아지죠. 이해받고 싶으신가요?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해받고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코칭을 받으며 지식과 기술 습득뿐만 아니라 훈련과 연습을 체크받으세요. 답답함을 묵히면 신경증의 원인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오늘은 외도 직면 후 부부 갈등 속 답답해하는 것 중 하나인 상호 이해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내용이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